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민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 Deep Learning Methodology for Automatic Extraction and Discovery of Technical Intelligence입니다. 컨텐츠는 Abstract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Proposed Methodology, Experiments, Discussion, Conclusion으로 구성됩니다. Abstract입니다. 본 연구는 뉴스에서 중요한 기술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종류의 기술 요소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CRF by LSTM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3가지 가치평가 지표를 설계를 하는데요. Timeliness, Influence, 그리고 Innovation입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중국 군사기술 도메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CRF by LSTM의 정확도를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현재 존재하는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탐지하고 추적, 예측해야 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고 신제품을 홍보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테크인트,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뉴스를 선택을 해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테크인트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테크인트 정보 추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출판물의 양과 성장 속도를 계산하거나 기술 성장 곡선을 살펴보고 기술 상태를 결정한 다음에 혹은 또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NLP 방법을 활용해서 테크인트 정보를 추출을 했는데요. 기존 방법의 한계는 글쓰기부터 출판까지의 기간의 갭이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허 데이터나 다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네트워크는 텍스트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고 문법 구조를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일반적인 의미 정보만 파악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NLP 방법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기여점은 텍스트 분석, 네트워크, 딥러닝을 결합하여 테크인트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뉴스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얻어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글쓰기부터 출판까지의 시간의 갭에 대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뉴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3가지 지표를 제시합니다. Literature Review입니다. 비빌리오메트릭 방법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을 했는데요. 주제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 분야별 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는 주제 간의 관계를 무시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소멸, 확장, 등장 등으로 기술 혁신을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시계열적으로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제작사에서 만들어졌지만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포함이 되어 상호 동작될 수 있는 제품들을 표현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 기사에 인용된 기사가 생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온톨로지 기반의 분석은 LDA, SAO, Function Attribute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의미론적 모호성 그리고 기술관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딥러닝 방법은 이제 NLP에서 CNN, RNN 등의 신경망을 활용을 하는데요. 의미론적 특징을 자동적으로 포착해 문장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얻어오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딥러닝을 활용하고 뉴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Propose Methodology입니다. 연구 순서는 6가지 종류의 기술 요소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전처리, 인베딩, 태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CRF by LSTM을 사용하여 문장의 레이블을 추출하고 3가지 지표를 평가한 뒤 사례 연구를 통해 데이터 시각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who, what, how, why, where and when을 활용을 해서 6가지 기술 요소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기술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organization, product, technical component, requirement, 그리고 location, time 이렇게 6가지로 진행이 되고 플러스로 scientific knowledge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같이 추구하는 집단, 뭐 국가나 기업, 국제기구, 군대, 대학, 연구팀 등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product 같은 경우에는 method, system, 그리고 device 같이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의 상호 운용성 규격과 같은 기술의 표준이나 사용 혹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되거나 더 큰 구성 요소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의 설명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ientific knowledge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생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스가 발행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타임이 어떤 6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되고 로케이션도 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6가지 지표 중 하나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모호하게 설명됐던 부분을 테이블 1이 좀 직관적으로 저희가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 6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Requirement, Product, Component, Organization, Time, Country. 그래서 example을 보시면 요구사항에는 Autonomous Navigation 이고 Product에는 First Look, Global Hawk 와 같은 어떤 이제 회사나 어떤 시스템, 어떤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솔러 셀.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프로덕트에 대한 한 부분으로 이제 고려될 수 있고요. 그 오거니제이션은 이 기술을 개발한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리고 타임은 2012년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컨트리는 아메리칸 그리고 차이나 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거니제이션이 이제 오거니제이션과 연관된 어떤 그런 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데이터 컬렉팅 앤 프리 프로세싱인데요. 뉴스 기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 인베딩, 그 다음에 태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닝에서는 뭐 광고나 웹사이트 링크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중국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텍스트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베딩은 오토인코더 레이어를 통해 프리트레인된 인베딩을 활용을 해서 스파스 워드를 학습을 하고요. 태깅은 IOB 포맷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예시가 있는데요. BOS는 문장 시작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문장이 끝나면 EOS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은
여기와 같이 예시와 같이 태깅이 될 수 있는데요. O는 outside를 의미하고 I는 insid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outside는 필요 없는 단어를 의미를 하고 inside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의미를 하고 B는 begin으로서 outside 이후에 혹은 outside 전에 그 어떤 중요한 단어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 early는 outside로 표시가 되고 October이라는 어떤 그런 엔티티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begin, 그리고 October은 time을 의미하기 때문에 time이라는 엔티티로 태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쉼표는 outside로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connaissance라는 어떤 그런 오르가니제이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긴 또 시작이 됐으니까 B, 그리고 이거는 오르가니제이션이기 때문에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태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한 문장을 태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RF by LSTM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테크니컬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X와 Y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X는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의미를 하고 Y는 X에 상응하는 태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figure 3는 input 레이어가 X이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이 Y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LSTM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G는 forward LSTM을 의미를 하고 H는 backward LSTM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LSTM에 대한 수식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LSTM은 RN과 다르게 메모리셀을 활용해서 긴 문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앞단어와 뒤에 오는 단어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방향 LSTM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시그마는 활성화 함수를 의미를 하고 IFOC는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 그리고 셀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W는 두 레이어 사이에 있는 매트릭스를 나타내고요. WXO는 input, output gate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H는 backward LSTM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utomatic Discovery and Visualization을 살펴보면 여기서 세 가지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합니다. 타임리니스는 적시성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빨리 얻을수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도권을 빨리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향력, 인플루언스는 요소들의 구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패턴, 관련 지식 생산 과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혁신성, innovativeness는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혁신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새로운 requirements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products가 사용이 되고요. 오래된 requirements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product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래된 requirements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product가 사용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했고 계피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요소는 노드로 표현을 하고 공중관계는 엣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을
두 개를 활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valuable technical elements를 discover 하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2는 high value intelligence를 discover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1은 다음과 같고 알고리즘 2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알고리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직접 찾아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페리멘털 스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으로 군사 관련 웹사이트 3개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 제거, 스타보드 제거,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에바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중국어를 세그멘테이션 하고요. 뉴스의 그 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7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고 데이터 수는 총 약 10만 6천 개 정도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이전에 6,020개는 existing dataset, 그리고 이후에 10만 개는 약 10만 개는 new dataset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5-fold cross validation을 진행을 했고 100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호 모델을 활용하여 300차원으로 인베딩을 했고 LSTM 같은 경우에는 100개 유닛, 그리고 최대 시퀀스 랭스를 200,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64, 에폭을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해 본 결과 퍼포먼스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6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이 정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requirement와 component를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트레인의 데이터 크기가 작고 레이블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어의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는 여기 피겨 4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X는 예측된 레이블, 그리고 Y는 실제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 CRF by LSTM을 비교를 했을 때 CRF by LS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요소들을 익스트랙션하고 이 기술 요소들에 대한 것을 시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5,600개의 기술 요소가 추출이 됐고 2,450개의 products, 그리고 1,631개의 component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붉은색은 중국 해군과 연관이 되어 있고 푸른색은 공군의 기술적 요소를 나타내고 녹색, 노란색, 그리고 민트색은 무인 시스템, 전투기, 헬리콥터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나타냅니다. 테이블 5는 Influential Technical Elements에 대한 탑 10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테크니컬 엘리멘트를 보시면 여기서 네이비 같은 경우는 오거니제이션으로 이제 타입이 정해지고 인플루언스가 1,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The Chinese Nav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S Army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스가 0.79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사례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능형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는데요. 1505개의 무인 기술 요소와 809개의 무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인 정찰 시스템, 그리고 무인 전투 시스템, 무인 공격 시스템, 무인 AWACS, 무인 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지안, 그리고
카이홍 그리고 글로벌 호크 등의 전형적인 무인 전투기가 중심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1으로 진행했을 때 테이블 6와 테이블 7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테이블 6 같은 경우 이제 이노베이티브니스와 인플루언스가 가장 높은 이제 프로덕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이블 7은 이노베이티브니스와 인플루언스를 합친 리퀘어먼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 결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오르가니제이션을 확인하면 중요한 경쟁자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2를 진행을 했을 때 테이블 8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그 valuable new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새로운 형태의 무인 항공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덕트와 requirements가 나올수록 순위가 높고 innovativeness와 influence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입니다.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주로 미군, 중국 해군과 공군에 집중되어 있고 기자들은 뜨거운 주제에 대해서만 보도하는 편향성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기밀이 담긴 기술은 정작 보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딥러닝 적용성에 대해서는 모든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연구 논문이나 전통적인 과학 잡지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디스커션 문제가 있고요. 본 논문은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를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인 토의사항은 하나의 제품의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어 정확히 하나의 제품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구두점이나 기호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소들 간의 종속관계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어떤 토의사항이 있고요. 시각화를 할 때 작은 노드들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리니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최근 2017년과 2018년에서 추출되었기에 적시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핵심 기술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고 뉴스 기사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중국 군사 분야에 대한 기술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연구의 기여점이고, 개선해야 될 점은 추출된 정보는 전문가의 레벨링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3가지 평가지표 외에 다른 가치 평가지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 제품과 동일 국가의 식별 결과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